그래서 시조 파트에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이면서 세 번째 파트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설 시조 파트고요. 사설 시조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머릿속에 요걸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 두 가지 놓치지 마세요. 사설 시조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가 과장. 특히 과장은 중장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해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반들이 향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이나 효 아니면 사랑, 어떤 풍류 이런 것들 노래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양반보다는 서민들이 향유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자신의 일들을 짧게 서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길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배층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을 노래하거나 어떤 소박한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걸 노래하는 그런 시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 좀 과장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과장을 통해서 해학적인 것이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녹여낸 게 여러분 이제 보게 될 사설시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첫 번째 시조인데요. 요거 님이 오마학원을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님이 오마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주문나서 굉장히 긴데 이걸 다 읽지 말고요.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님이 온다고 했대요. 님께서 오시는 소식이 들렸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문나서 대문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이번에 EBS 교재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보기를 하나 좀 이제 가져온 것 같은데 이거를 당시 여성들의 삶과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어땠냐라 물어본다면 자유롭지 못한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딨냐면 2번 문제에 있거든요. 2번 문제 보기에 뭐라 써있냐면 부녀자들이 조선시대에 지켜야 할 규범이 있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은 어깨가 구분했었고 여자들은 밖에 나가면 안 됐고 문지방 밟으면 안 됐고 옷차림도 엄숙하게 단정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이 여성 화자가 어떠냐면 님이 왔다는 소식 때문에 중문을 나서서 대문 나가 지방에 치달아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가갖고 문지방 같은 게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나가서 지방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좀 간단히 좀 최소한 쉽게 끊어드릴게요. 오는가 가는가 거는 바라보니 거머니 서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버선버섯 품에 안고 신버섯 손에 쥐고 님배 쭉 올게요. 마른데 가리지 말고 이렇게 건너가서 정연만 하려 하고 견눈을 익히 보니 상어치자 열었나 발가벗긴 주추삼대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해석이 되게 쉬워요. 간단하게 볼게요. 중문 나서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여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일종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이라면 집 안에서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집 밖으로 님이 왔다는 소식에 막 뛰어나가서 문지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일탈적인 행위인 거죠. 거기다가 이수라는 건 두 손으로 가에 이마에 대고 왔나는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가 가는가 걷는 사람 바라보니 검어 흰들, 그러니까 약간 까만색 같기도 하고 흰색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서 있거든. 님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임으로 착각한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버선과 신을 벗어든 거는 전부 다 일종의 당시에 규범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곤배님배 이게 뭐냐면 곤배님배가 그냥 우당탕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 우당탕탕.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저기 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님이 나타나서 허둥지둥 우당탕탕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약간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런데 이거는 이 과장된 행동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진내 마른데 가리지 않고 위렁충창 우당탕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규범 벗어난 행위들, 이런 과장된 이런 모습들 전부 다 이 여자의 뭘 보여준 거냐면 절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연만 하려고 견우를 힐끗 보는 거. 요것도 그 당시에는 그 좋아하는 남자를 대놓고 보지 못하고 견우를 이렇게 살짝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요. 어쨌든요. 그래서 갔더니 주춘상대가 살뜰 날 속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막 님인 줄 알고 뛰어간 거죠. 막 뛰어가고 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밑에 보니까 모처나 밤일실망정 행여 낮이었으면 난 웃길 뻔했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지금 낮이었으면 어떤 여자가 주출삼대라고 하는 약간 갈대 같은 것들을 저기 서 있는데 그걸 보고서 막 뛰어가는 거야. 님!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하는 거야?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밤이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스스로 약간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의 체면을 지키는 해학적인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행동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는 거냐면 이러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중점이 아니라 그만큼 이 님이 보고 싶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요 가운데 부분이 그러면서 과장을 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걸 해석할 때 가운데 거 다 모르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절실한 행동들이었고 이런 속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다음이요. 두 번째요. 요 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사실은 내신에서도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수능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설시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EBS 교재에서도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투리와 도사공이 있다는 설명을 해요. 내용을 대충 보게 되면 대천바다 한가운데 1차선 실은 배에 노 잃고 닷 잃고 용총이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서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인데 사면이 거뭇거뭇해서 천재 적막하고 노을이 떴는데 결국 뭘 만나요? 수정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보세요. 지금 가토리는 보니까 지금 왜? 산이죠. 산에서 매를 만나서 죽기 직전인 거고요. 이렇게 내려올게요. 지금 얘는 바다에서 누구 만났냐면 수정을 만나서 털리기 직전이에요. 그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EBS 교재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초장하고 중장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병렬적으로 구성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에서 위급한 공간 속에서 위급한 상황이 한 번 더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공간 속에서 뇌한테 쫓겨 죽기 직전인 거죠. 이렇게 엉망진창 속인 바다 속에서 수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렬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다만 얘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그냥 끊어지고 뭐 물결 치고 막 어둡고 막 써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보다는 밑에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뭐라 설명하는 거냐면 점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재수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뭐냐면 정말 재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이만큼 힘들다라고 해서 과장해놓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더라도 임을 여인 내 안에는 비할 바가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이 가을이란 말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다가 비교하겠어라는 뜻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이 제일 심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보다는 니은이 심한 것 같고 디귿이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점층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고 일종의 비교가 담겨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셨나요? 이거 외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없을 것 같고요. 요번에 EBS는 특별하게 요 병렬 구조라는 걸 가져왔다라는 거, 요게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설시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정리 다 했는데 시조는요, 여러분들 평시조든 사설시조든
혹은 평시조가 모인 연시조든지 간에 수능에서 제일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시조는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건 되게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 시조들을 많이 좀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지만 시조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시조 문제 다시 한번 꼭 짚어보시고 핵심적인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시조 괜찮았으면 다음 시간에 가사 문항 하나 더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공부하느라 힘냅시다.